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은 생명적 가치, 인격적 가치, 쾌락적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성의 인격적 가치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서로를 향한 예절이나 정서적 배려가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은 사랑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번 시간에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걸그룹 트와이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노래 What is Love 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What is Love 이라는 노래의 가사의 시작 부분을 보면 매일같이 영화 속에서나 책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배워 라고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지난 과제를 모두 다 하셨겠죠? 과제가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여자, 남자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 강의에서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도 같이 들어본 적이 있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라는 가사도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2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당신이 수단이 되고 타인이 목적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당신이 목적이고 타인이 수단으로 이용될 때 이것은 욕망이다. 자,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3초 동안 혼자 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 그 상대방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단이 되고 타인, 상대방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난 강의에서 인격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인격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임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요구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밑에 글을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 목적이고 타인이 수단으로 이용될 때 그것은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목적으로 상대방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44쪽에 보면 사랑이란 사랑의 대상과 각별한 사이가 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상대방과 나는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별한 관계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더 쏟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상대방과 내가 각별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특별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존중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마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마음이 쏠려서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각자 열심히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아 실현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가려고 함께 자신의 삶도 충실하고 상대방의 자아 실현을 돕는 그런 마음이 사랑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 144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랑을 크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와 같이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처럼 순수한 사귐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죠.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사랑을 크고 넓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사람됨의 본질을 사랑의 정신인 이인이라는 사랑의 정신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불교에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인 자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양에서 바라보는. 계속해서 교과서 144쪽 아래쪽을 보면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심리학자 스턴버그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친밀감, 열정, 책임감으로 나누고 삼각형의 꼭지점에 각 요소를 배치하여 사랑을 설명했다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친밀감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느끼는 따뜻하고 가까운 느낌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주 만날수록 그리고 교제 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친밀감이라고 하겠죠. 사랑하는 사이에 형성되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러한 신뢰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정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느끼는 신체적인 매력이나 호감, 육체적 접촉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감정을 의미하죠. 성적인 욕망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친밀감이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열정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급속히 발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열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책임감, 헌신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결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 책임의식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쪽에 치우쳤는지에 따라 이쪽으로 치우치면 낭만적 사랑, 이쪽으로 치우칠 경우 우애적 사랑, 그리고 이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유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각각의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그렇게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삼각형이 되는 모습을 스턴버그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랑의 의미도 살펴봤고요. 동서양의 사랑의 종류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랑의 요소,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을 보면서 사랑의 요소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프롬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작가는 사랑은 적극적인 과정이자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개발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있어선 보호와 책임,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존경,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주기를 더 잘해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 외적인 모습을 더 가꾼다든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나 사랑을 주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과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지난 과제에서 연애 각본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있었었죠. 연애 각본이라는 것은 이성끼리 연애에서 배우들이 각본에 따라 대사와 행동을 연기하듯이 연인들도 연애 각본을 행동 지침으로 삼아서 따른다는 것을 연애 각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화 속의 연애 각본을 보자면 여자 주인공은 외모가 빼어나고 남자 주인공은 신분이 높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자 주인공을 도와주고 여자 주인공은 스스로 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띠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연애 각본입니다. 하지만 때론 연애 각본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젠더, 사회적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 드라마라서 아마 모를 것 같네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굉장히 오래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꼽히는 한 장면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데리고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나랑 밥 먹을래, 같이 죽을래 이런 식의 대사를 뱉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대사죠. 일종의 협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사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드라마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힘으로 제압한다든지 이렇게 손목을 잡아챈다든지 하면서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폭력, 구속, 집착, 협박 이러한 장면들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드라마에서는 표현을 하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로맨틱한 거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종종 염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통제하고 집착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긴 하겠는데요. 자신의 기준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상대방과 갈등이 더 발생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이게 사랑이라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행동했고 나는 배려한다고 이렇게 행동했고 나는
드라마 속 캐릭터가 이렇게 멋지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하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나와 있는 글들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 자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사랑 이야기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이번 동영상이 다 끝나고 따로 동영상 자료를 수업 자료로 업로드해 드릴 테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과 사랑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성과 사랑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사랑을 대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성과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은 여러분들이 성과 사랑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참고해가지고 더 좋은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준비